걸 평가할 때 대학에서는 물론 지원하는 전형에 따라서 리더십 전형이라고 했을 때 지원 자격이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학급 반장 이런 임원을 해야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특히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따로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임원 활동을 해야만 평가받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동아리 활동 또는 학급 내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 때 내가 반장은 아니었지만 우리 반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한 게 있으면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자신의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고 나면 대부분 학생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별로 한 게 없어요. 물론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면 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임원도 안 했죠. 교회 수상 실적도 없죠. 교내에서 받은 상도 없죠. 이러다 보면 저는 별로 한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생활을 쭉 한번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이런 장면에서는 내가 나름의 어떤 리더십도 보였구나. 괜찮은 어떤 학생이라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장점을 좀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접은 입학사정관 전형에서의 면접은 기본적으로 학생이 제출한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교생활 기록부, 선생님이 써주신 추천서에 있는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거짓말로 적었느냐, 실제로 이 활동을 네가 했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소개서를 쓰다 보면 아직도 이런 학부모님이 많습니다. 논술학원의 논술 선생님한테 학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다 드리면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부모님이 너무 많아요. 그런 학생이 성공할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자신이 쓰지 않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가지고 면접장에 가서 당당하게 면접 볼 수 있는 그런 강심장을 가진 학생은 많지 않습니다. 면접장에 실제 들어가면 한 5-6평 정도 되는 강의실에 교수님이 한 서너 분 정도 쭉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학생 한 명 딱 들어가. 그러면 어떨 것 같으세요? 우리 어머님 한번 상상해보세요. 눈앞이 캄캄해요. 그냥 하늘이 노래. 아무 생각 없어요. 면접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름대로 머릿속에 이런 얘기도 해야지 저런 얘기도 해야지 하고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막상 면접장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입이 얼어요.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쉽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자기소개서에 적혀져 있는 어떤 세부적인 핵심 이야기들을 질문을 받게 됐을 때 내가 한 게 아니거나 내가 작성한 글이 아니면 내 이야기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입학사정관 전형은 성의를 보여야 된다 그랬죠? 열정을 보여줘야 된다 그랬죠? 내가 왜 이 대학 이 학과에 원서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 나의 잠재력과 관심이 여기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자기소개서를 반드시 학생 스스로 써야 됩니다. 그래야만 면접장에서 당당할 수 있고 감정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절대 자기소개서를 남에게 맡기지 마시고 부모님이 써주시는 것 또한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학생이 쓰게끔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면접의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자, 자기소개서를 이제 각 쓰고자 하는, 우리가 원서 쓰려고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기소개서 양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다운받아 보면 대학마다 공통적인 질문 항목이 있어요. 공통적인 항목이 있으면 무작정 작성하지 마세요. 무작정 써보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아이하고 대화를 해보세요. 아이하고 대화를 하세요.
너 여기 왜 가고 싶니? 이 학과에 가서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나름대로 뭐라고 이야기하겠죠? 뭔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뭐냐면 생각을 한 번쯤은 정리했다는 뜻입니다. 머릿속으로.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이 한 번 정리된 부분을 작성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이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우리 부모님이 하셔야 될 일은 작성된 글을 읽어보시면 아까 대화를 통해서 아이가 의사전달했던 내용하고 글을 읽었을 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 아니면 내용이 다른지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말했던 내용에 준하는 글이 써져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조금만 다듬으면 돼요. 맞춤법 좀 봐주시고 이러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하는 거하고 글하고 다른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경우 야 너가 나한테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지금 글이 좀 다른 것 같아. 다시 한번 써보자. 다시 한번 쓰게 하시면 돼요. 누가 써요? 학생이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두세 번 정도 고쳐 쓰다 보면 자신의 생각과 말과 글이 일치하게 되는 그런 좋은 자기소개서가 작성됩니다. 그 작업이 되면 면접은 준비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면접 중에 교과 내용을 물어보는 면접은 별도로 따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교과 면접이 아닌 이 자기소개서를 확인하는 인적성 면접인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작업만으로도 면접이 준비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봉사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비교과 활동도 내가 그런 활동들을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 동기 이런 이유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구체적인 활동이 기록돼야 되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교회 활동에 대한 수상실적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내 실적만 적힙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 활동 중에서 정말로 꼭 중요한 어떤 난이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잘 명시를 하고요. 대학에 따라서는 부가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즉 포트폴리오 작성을 못하게 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오로지 자기소개서, 학생부 추천서 이것만 보겠다는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 대학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해도 되는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교회 수상 경력, 주요도 순으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진로 설정 이 부분은요,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나면 아마 학교생활 기록부에 학생의 진로 희망사항하고 우리 학부모님의 진로 희망사항을 아마 적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스운 것은 1학년 때 꿈, 2학년 때 꿈은 의사였어요. 그런데 3학년 돼서 원서 쓰려고 보니까 의대 갈 성적이 아닌 거야. 그쵸? 의대 갈 성적이 안 됐어. 그래서 이제 공대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꿈이 바뀌었네요. 그쵸? 그러면 대부분 우리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초지일관 1학년 때도 의대, 2학년 때도 의대, 근데 갑자기 3학년 때 원서 쓸 때 공대, 누가 봐도 성적에 맞춰서 온다는 거 알아요. 입학사정관도 압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왜 공대를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필을 해야 되죠. 그러면 분명하게 내 꿈은 원래는 의사가 꿈이었는데 이러이러한 계기로 내가 과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 나의 꿈이 바뀌었다. 내 꿈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자신이 했던 다양한 활동들 중에서 내 꿈,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실적들을 좀 많이 끄집어내서 자기소개서나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한 부분은 꿈이 바뀌었는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꿈이 바뀌었더라도 왜 바뀌었을까?
그 부분에 대한 대의명분을 좀 분명하게 좀 가지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준비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추가로 제출하는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스템이라는 걸 아시죠? 에듀팟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기록했던 내용들을 평가해주는 대학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은 아직 이것까지 평가하는 대학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교에 대한 포트폴리오도 대학에서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각종 사례는 그 책을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보시고요. 다만 한 가지 이 사례들을 보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언론이라든가 또는 각 대학에서 발표하는 홍보 책자에 있는 성공 사례, 이 사례에 해당되는 아이들은 극히 드문 아이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아이들이 봉사활동을 가기 위해서 해외로 가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죠. 아주 그건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도용의 학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우리 고등학교의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활동, 그것은 학교마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튀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스펙에 눈을 들여서 우리 애는 저 정도 스펙도 안 되는데 이런 전형에 원서 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각 대학과 학과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내신 성적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했다라고 한다면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때는 계열 선택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다양한 활동들을 해 나가야 되겠죠. 2학년이 되면 이제 진로에 대한 결정을 어느 정도, 즉 학과 선택에 대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신의 모집단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에 맞는 어떤 교내 활동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학년이 되면 사실 특별히 이런 비교과적인 활동을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그쵸? 내신 준비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자신이 준비했던 거를 정리하는 시점입니다. 3학년 때는. 이때 막 어디 봉사활동 하러 간다든가 이런 데 시간을 허비할 시간은 없어요. 수능 내신 준비하고 그동안 본인이 했던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 그게 이제 3학년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쭉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아이들하고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꿈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결정을 하면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거든요.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한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아이하고 가고 싶은 대학, 학과, 그 다음에 미래의 나의 직업, 이걸 적으세요. 이 세 가지를 여러 장 적으세요. 여러 장 적으신 다음에 아이의 방에 들어가서 왜 침대에서 누우면 천정 보이잖아요. 천정에 한 장 붙여주세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자신의 꿈을 보게끔 하시고 잠들기 전에 꿈을 보게 하세요. 이게 바로 동기부여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지금 공부해야 되고 내가 왜 대학을 가야 되지? 한참 지칠 때잖아요. 모든 학생이 고3들은 지금 다 공부 열심히 할 때인데 하지만 지칩니다. 자신이 꼭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동기부여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천정에 하나 붙여주고 아이의 지갑에도 하나 넣어주고 우리 부모님 지갑에도 하나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고요. 학교에 공부하는 책상에도 붙이고 그만큼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성의, 열의를 갖자라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조금은 열과 성의를 다해보자. 그게 성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내가 지칠 때 그거 한번 보고 다시 한번 힘을 좀 얻을 수 있게끔. 왜? 남아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그래서 그런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우리 부모님들 해주시면 아이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거는 대학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제출해야 되는 대학과 하지 말아야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출하지 말라고 하는 대학에는 제출하지 마세요. 아셨죠? 제출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출해도 되는 대학 중에서도 무제한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5개만 제출하세요. 최대 10가지만 제출하세요. 제출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꼭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활동의 중요성 순으로 그 아이의 모집 단위에 관련된 중요한 활동 순으로 실적을 적어서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도요, 대학에 따라서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500자 내외 쓰세요, 1000자 내외로 쓰세요. 쓰라는 내용의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 글자 수를 맞춰주세요. 부족하게도 넘치게도 말고 그 숫자에 맞춰서 글 쓰는 작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 지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 자기소개서 쓸 때 주의해야 될 부분, 저기 보시면 동기, 계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봉사, 독서, 동아리 이런 활동들을 왜 하게 됐느냐에 대한, 그 책을 왜 선택하게 됐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과정, 구체적인 나의 역할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자기소개서 내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하면 아주 좋은 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평가할 때 추상적으로 쓴 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성실한 학생입니다. 왜 성실한 거지? 성실한 이유가 뭐지? 어떤 사건을 봐야 너가 성실한 건지를 알 수 있겠니? 그 구체적인 사건을 적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신의 장점,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적는데 다소 추상적인 글을 쓰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장점이 무엇이고 또는 나의 단점은 이런 거였는데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직접 써야 된다고 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하는 문체와 학생들, 즉 18, 19살 아이들이 쓰는 문체가 다르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보실 때는 아닌 것 같죠? 애들 글을 흉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정관들이 읽으면요, 어른이 쓴 글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좀 서툴러 보이지만 아이가 진심을 담아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서까지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게 대교육 공통 양식입니다. 5번째로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인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올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라고 했으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배려하던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교사 추천서인데요. 추천서는 우리 부모님이나 학생이 작성하는 건 아니죠. 아닌데 여기에 있는 평가 항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대학이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구나. 참고적으로 알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냐, 아니면 리더십이 있느냐, 봉사심이 있느냐, 자기주도 학습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이런 항목으로 평가를 해서 대학에 알려주는구나. 자, 이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대학별 양식이니까 대학에 들어가시면 다 있고요.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입학 사정관 전형을 처음 시작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또 하나의 전형일 수도 있다. 그 말에 대해서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아이를 뽑아야 되니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우리는 학생들이 좀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전형의 특징은 입시를 준비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가 이 전형을 쓰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의 꿈이 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갈 그런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는 거. 얘가 나중에 지금 대학을 들어갈 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을 졸업하고 난 이후의 아이의 삶에 대한 고민을 우리 부모님이 함께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꿈은 가급적이면 구체적으로 꾸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대학, 무슨 과에 가겠습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꾸자. 그리고 적어도 내가 가고 싶은 대학 홈페이지는 한 번쯤은 들어가 보자. 도대체 이 대학이 커리큘럼은 뭐고, 내가 원서 써야 되는 대학의 교수님 이름,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게 뭔지 정도는 좀 알고 가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의 열과 성의는 보여주자. 이 전형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정말로 자신있고 당당하게 자기소개서와 면접장에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 결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실질적으로 지원 전략과 전형 대비 방법에 대해서 김영애교육연구소의 주미정 소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제가 논술에 대해서 해드릴 건데요. 시간이 많이 지났죠.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예정이 5시 반에 끝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논술 전형에 대한 거는 그래서 간략하게 그냥 아예 지원 리포트를 쓰는 방법을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넘어갔네요. 네.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같으신 경우에는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 준비하는 거를 서류나 이런 걸 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냐, 그 기준을 맞춰갖고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포인트를 잡아주시기 바라고요. 고등학교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지원 전략을 하시는 데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 100분위 점수 기준으로 해서 몇 점이고 내가 내신이 몇 등급이다. 그러면은 논술 전형을 어디로 가자? 입학사정관 전형이나 면접 전형, 교과서 전형은 어디로 가자는 거를 아예 찍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셔서 담임선생님과 그 다음에 진학부전 선생님들하고 상담하시기 바라고, 맨 마지막에는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을 아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걸로 기준을 해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빨리 지나가 보면은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이제 좀 알아볼 건데 7월 10일날 기준입니다. 자료집에 59페이지에 있어요. 59페이지에 제가 좀 다 적어놨습니다. 7월 10일 기준으로 해갖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해서 다 해놨습니다. 거기 59페이지에 보면요,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하고 가톨릭 대학교, 건국 대학교 좀 남아 있는데 학생부하고 논술 반영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 지금 10월달부터 연구소에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현 고3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학생부 반영 비율에서 학생부가 진짜 그렇게 낮아요 하는 거예요. 학생부에 대한 점수에 대한 걸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래서 그거를 늦게까지 계셨으니까, 지금까지 계셨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실제적으로 봅니다. 서강대학교 우선선발 같은 경우에 100점 만점입니다. 1등급, 5등급이며, 그 다음에 2등급까지는 0점이죠. 2등급까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학생부보다는 논술 반영 비율이 논술에서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등급하고 4등급은 등급간 0.2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서강대가 논술이 강하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서강대학교에서 논술을 반영해서 할 때 5등급짜리가 들어가 이거죠. 그 대신 조건이 뭡니까? 우선선발이죠.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반 선발 볼게요. 일반 선발은 1등급에서 2등급 내려갈 때 2점, 그 다음 4점, 6점, 10점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얘기는 무엇이냐? 일반 선발 50, 50으로 간다는 거 생각을 하고 두 개 2등급 맞추면 난 논술로 갈래. 꿈꾸지 말라는 겁니다. 서강대학교는. 몇 등급? 2등급 이하로만 오지 말아라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 다음 대학 볼게요. 한양대학교 우선 선발.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 일반 선발 보십시오. 1등급에서 2등급 내려가는데 몇 점 떨어집니까? 5점 떨어져요. 근데 반영 비율이 어떻게 돼요? 50대 50입니다. 그러면 내가 논술을 얼마나 대비를 많이 했냐,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현재 고2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걸 대비해서 논술 준비를 해놓으시기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직전 대비 갖고만 갖고는 절대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음 중앙대학교 나오죠. 중앙대학교가 우선 선발, 일반 선발에서 논술 전형에 이번에 수리 통합 점수를 하는데 등급 간 점수가 4등급까지 1점씩밖에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앙대학교가 이번에 좀 괜찮죠? 좀 이제 덤벼볼만 하다는 거죠. 다음 시립대학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우수에서는 2점씩, 일반에서는 5점씩 떨어집니다. 이거는 왜 자료집에도 안 넣어놨냐고요? 늦게까지 남아 계시잖아요. 이런 걸 좀 드려야. 다음 일반 선발. 다음에 외대 우선 선발에서 0.75점, 일반 선발에서 1.25입니다. 다음에 경희대 4.6점, 경희대 등급이 이렇게 낮아지면 극단별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학생부보다는 논술의 영향력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다음 숭실대와 건국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각 대학교에 가시면은 홈페이지에 요강 맨 뒷면에 학생부 반영 방법이라고 있고요. 거기서 총점이 270점에서 그 다음에 7.5점을 뺀 273.5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에서 극단별 점수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 그 표를 꼭 반영하는 걸 보고 내가 몇 점까지 마이너스가 되는지, 내가 수능 체제에서는 어떻게 만족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걸 꼭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9페이지하고 60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 반영 요소, 전형 요소별 반영 비율에 대한 것만 보지 마시고 실질 반영률, 학생부가 얼마나 내가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대한 것도 캐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부에서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전형 일정이죠? 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60페이지 볼게요. 아까 1부에서 했는데 경희대학교, 그 다음에 찾아보세요. 경희대학교 자연계 인문계 수시 2차라고 되어 있죠? 11월 10일과 11일 시간까지 적어놨어요 제가. 다음 중간에 내려오면 단국대 죽전, 좀 내려면 서강대, 성균관대, 오른쪽 61페이지 가면은 숭실대, 그 다음에 중간에 중앙대. 이게 뭐냐면 11월 10일하고 11월 11일 날 보는 거거든요. 얘네들은 뭡니까? 일정에 대한 거 잘 보시면은 수능이 언제죠? 수능 끝나자마자 며칠입니까? 며칠 보고 남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11월 8일 목요일 날 시험 보고요. 바로 토요일 일요일 날 논술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제가 불러드린 대학은 그 당시에 가갖고 소위 사교육에서 말하면 쪽집게니, 직강이니, 직전대비니 할 수 있다? 없다예요. 이 대학에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방학 때, 그 다음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고 지원을 할까 말까를 9월달에 미리 다 결정을 적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그때 가서 논술을 볼까 말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11월 8일 보고 11일 그 다음 11월 17일과 11월 18일 보는 거, 고대를 필두로 한 나머지 대학들 2차에서 일주일 이상의 직전 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한번 도전해 보자는 겁니다. 논술 전형에서 할 때는. 그래서 지금 11월 10일과 11월 11일 수능 끝나자마자 보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보는 이 전형 일정에 대한 거는 내 나름대로 해당 대학교의 모의 논술을 받대든가 아니면 수능 최우수 선발, 아니면 우선 선발에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대든가 이런 자신감이 있기 전에는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가지도 못할 대학에 8만원씩 돈 내줄 일 없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하는 입시 강좌 때 맨날 그러죠. 괜히 애꿎은 대학에